두 번째로 금융회사의 자율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의 태도입니다. 금융감독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과평가 제도입니다. 즉 소위 KPI라고 해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 두 가지가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의 문화를 조금 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자율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이 쇄신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 내부가 조금 더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며 아무튼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금융인들이 우대되는 이런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고 그리고 금융사의 자율 책임을 정착을 하며 그리고 창의적 금융이 우대되는 그런 금융회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 보호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실제 또 시장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금융 소비자 법률이 보호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 제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그 전에라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역량 및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물 지원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기술금융을 확충하겠습니다. 이 기술금융은 은행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벗어나고자 한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전임인 신재윤 위원장께서 좋은 구도로 그리고 잘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받겠습니다. 이어받아서 기술금융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혹은 은행의 실질적인 지원의 숫자가 기업에도 그만한 혜택이 가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작년 경우에 약 8조가량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이것을 수혜받은 것이냐 어떠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냐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하는 실태조사를 해서 신규 벤처 창업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 기업들에 대한 금융이 중심이 되는 기술금융 제도로 질적인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 등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보, 기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금융은 대출 방식뿐만 아니라 투자 방식이 아주 유용한 지원제도입니다. 즉 이제는 기술금융을 은행의 대출 방식이 뿐만 아니라 투자 방식이 병행되는 투트랙의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펀드가 조성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해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강화되고 실제 대출 여력조차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금융 확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용 기술금융이라는 것이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그런 금융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금융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은행이 그 밖에 또 혹은 금융기관이 투자 같은 것을 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되겠죠. 실제 할 수 있는 영향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TCB라든가 이런 외부의 기관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내고 그리고 가려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금융을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 한 금융 분야가 증권 분야였습니다. 증권과장을 3년 하고
은행과장, 금정과장, 그리고 금융정책국 심의관 이런 것은 그거보다 짧게 했습니다. 제 관심은 자본시장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중요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선, 제도의 보완 혹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들의 기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세 제도를 개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모펀드의 설립, 운영, 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금융의 한 중요한 소스가 되겠지만 모험 투자에 대한 제약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벤처기업, 그리고 창업기업들에 대한 회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M&A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금융이 은행 위주로 되어 있던 기술금융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활로를 뚫는 일, 이것이 제가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약 한 3,6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1이 연금이나 기금 자산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총 재원의 3분의 1이 연기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존 금융권들이 잘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 역할을 담당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기금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금융회사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즉 3분의 1의 역량이 그쪽에서 발휘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융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혹은 관계되는 부처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과제를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가 지향하는 금융개혁 과제는 단순히 금융 내부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 환경과 어떻게 연계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연기금과 관련한 상호 발전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을 추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